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반, 발목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근육,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이 어디겠어요? 골반이죠, 골반. 골반에서 골반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뒤가 아니라 옆이에요. 이렇게 양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중둔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중둔근이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가 근육이 수축이완이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옆으로 벌려야 얘가 수축이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걷는 건 어때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둔근이 수축이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길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앞뒤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걷는 데 있어서 중둔근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얘의 역할은요. 이겁니다. 이거. 한 발로 서는 거예요. 안정성.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섰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발 서기를 할 때 균형을 잘 못 잡거나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근육이라는 게 반드시 길이 변화가 있는 수축과 이완이 있어야만 근육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의 위치에 따라서 근육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몸의 옆에 있는 근육은요. 옆으로 움직일 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앞뒤로 움직일 때 양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 변화가 없지만 길이 변화가 안 일어나게 잡아주는 거예요. 기둥 같은 역할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움직일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흔히 플랭크 코어 운동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안 움직이죠? 버티죠? 왜냐? 코어라는 근육도 버티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중둔근도 마찬가지예요.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그 버텨주는 역할은 한 발 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걸을 때 한 발로 걷잖아요. 여기서 중둔근의 역할이 떨어지면은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골반이 제대로 못 잡아주니까 다른 곳에 보상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보상작용이 어디로 가냐면요. 발목으로 갑니다. 발목이 약한 분들이 다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발목이 삐는 겁니다. 발목이 삐어서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얘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여기서 안정적으로 못 잡아주니까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면 발이 대신합니다. 발목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골반이 훨씬 크잖아. 골반이 해야 되는 일이 발목이 해야 되는 일보다 훨씬 커요. 그냥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골반의 역할을 얘가 대신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딥니다. 골반 주변에 커다란 근육들이 잡아주는데 그거를 이 작은 발목에서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삐는 겁니다. 염자, 그리고 발목이 약해져요. 그래서 보면은 한쪽 발목만 계속 접지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발목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발목 자체가 약해져서 자꾸 삐는 게 아닙니다. 발목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99% 골반이 약해져 있어요. 골반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삐는 거예요. 애초에 삐는 현상 자체가 얘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목을 어떻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잡고 그 다음에 발이랑 발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실제 환자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발목이 자꾸 삐어서 병원에 갔대요. 그러니까 발목이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 약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발목 운동하세요 이런 말 보통 많이 하는데 발목 운동이 아닙니다. 골반 운동 해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그게 아니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약해졌기 때문에 발목 인대 수술을 해라고 했대요. 발목이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그 인대 잡아 당기면은 발목이 강해질까요? 아니죠. 애초에 골반이 약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수술 안 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봤는데 골반 다 약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발목 주변의 기능은 좋았습니다. 발목 기능은 이미 회복이 됐고 골반이 약한 상태니까 계속 접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수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술해서 기능이 좋아지면 누가 운동해요? 다 수술하지. 수술로 기능 안 좋아집니다. 이런 병원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발목 수술했죠? 그 다음에 발목 또 삐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뭐다? 골반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발목이 부담이 넘어가서 발목까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을 자주 삔다, 내가 발목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골반의 안정성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반의 안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중둔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골반의 안정성이 좋아져야 되니까 중둔근의 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은 다 이런 운동합니다. 아마 중둔근 운동하면 이런 운동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동을 맨날 하는데도 중둔근 검사해보면 힘 하나도 못 씁니다. 그 말은 뭐다? 내가 중둔근 사용이 전혀 못하는데 동작만 하는 거야. 중둔근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동작은요, 중둔근의 기능을 올리는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둔근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서서 밸런스를 잡는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요걸로 기능을 올리지만, 요거는 중둔근을 깨우는 운동 수준이지 정말로 중둔근의 본래 역할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아닙니다. 중둔근은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 대부분 누르면 엄청 아파하거든요. 그 정도로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근육이 사용이 안 됩니다. 이 동작에서 중둔근을 저는 못 쓴단 말이에요. 중둔근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중둔근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굳은 상태에서는 백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수축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중둔근 운동하는데 중둔근 운동 되는 느낌이 없어, 이런 분들은 눌러보면 다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사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가 되면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잘 안 돼. 기능 자체를 못 해요. 이때는 뭐다? 풀어줘야 됩니다. 눌러서 풀어줘야 되는데 깊이가 중요해요. 깊게 눌러서 푸셔야 됩니다. 그냥 겉에 깨작깨작 해가지고는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둔근은 우리가 움직일 때 길이 변화가 크지 않다고 했죠. 애초에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잘 굳어 있어요. 실제로 눌러보면 엄청 아파합니다. 나는 골반 옆쪽에 빡빡한 느낌 잘 모르겠던데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오늘 저 따라 해보시면 엄청 아프실 거예요. 내가 여기를 눌렀는데 많이 아파. 그만큼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 그만큼 내 중둔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내 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안 좋은 쪽에 중둔근 눌러보면 훨씬 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운동이지만 일단 푸는 게 훨씬 중요하고, 얘가 말랑말랑한 상태만 돼도 중둔근의 기능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중둔근 찾는 방법은요, 일단은 여기부터 찾습니다. 허벅지 뼈부터 찾을 건데요, 주머니 있죠, 주머니. 바지 주머니 넣는 쪽에 바로 옆에 만져보면은, 손바닥으로 넓게 눌러보면은 톡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허벅지 뼈고요. 그 다음에 위쪽 요 골반 라인. 골반 라인은 옆구리 쪽이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골반뼈가 옆에 만져집니다. 옆에 여기 뼈가 만져져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사이에 있는 근육이 중둔근이 되는 거고, 여기를 푸는 겁니다. 자, 얼마나 풀어야 되느냐? 한 번 풀 때 15초에서 20초만 푸세요. 많이 아프다, 많이 굳었다, 그래도 이것만 푸세요. 더 세게 풀면 오히려 근육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푸느냐? 아침 자기 전 2번만 푸세요. 내가 따로 운동한다, 운동 전에도 추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꾸준히 푸시면은 한 달 정도만 하셔도 금방 풀립니다. 그러면은 중둔근 마사지 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둔근 위치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렇게 요쯤에 만져지면은 여기에 허벅지 뼈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뼈, 골반뼈가 있습니다. 요 사이, 요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둔근이 옆으로 좀 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여기 요렇게 눌러서 아픈 곳을 찾아서 풀 거예요. 사람마다 아픈 포인트는 조금씩 다릅니다. 준비물은 마사지 볼이고요. 기본 준비 자세는 이렇게 갑니다. 지금 뒤에 있는 발로 발바닥 받치고요.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힘을 완전히 풀 거예요. 그다음에 마사지 볼로 팔꿈치 받치고 들어서 여기를 이쪽에 딱 댑니다. 조금 앞쪽에 됐어요. 이렇게 대고 올라갔죠. 여기서 힘을 풀어요. 힘을 풀면 쑥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위아래로 문지를 때는 밑에 있는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이쪽에 발 있죠, 발바닥으로 미는 거예요. 팔꿈치 같이 위아래로 눌렀을 때 안 아프면은 안 푸셔도 되고요. 아프면은 15초. 그 다음에 살짝 또 공을 뒤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또 눌러봅니다. 꾹 눌러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문지릅니다. 아프면 풀고 안 아프면은 안 푸셔도 됩니다. 또 살짝 뒤로 갑니다. 살짝 뒤쪽으로 몸 좀 뒤로 기울였죠. 이렇게 해서 눌러놓고 위아래로. 아마 이렇게 하시면은 다 아픈 분들도 있지만 덜 아픈 데가 있고 더 많이 아픈 데가 있어요. 더 많이 아픈 곳을 찾아서 푸시는 거예요. 여기 많이 아파. 그러면은
힘 풀고 후 숨 참으면 안 됩니다. 아프면은 경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숨을 후 뱉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가고 한 번만 더 뒤로 가볼까요? 뒤쪽에 후. 저는 여기가 좀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를 위주로 힘 푸는 거예요. 후 왔다 갔다. 방향은 항상 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반대쪽도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좌우 느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곳이라도 앞쪽, 옆쪽, 뒤쪽 조금씩 아픈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포인트를 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좋은 곳을 푸는 거예요. 특히 내가 좀 많이 걷는다, 서 있는다, 달리기를 한다 이런 분들은 더 관리를 특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눌러서 푸는 행위는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로서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의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골반의 안정성에 대한 기능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운동 전에 하는 게 좋고 아침, 저녁 중에서는 아침이 더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썼으니까 회복의 기능으로서도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골반이 딱히 안 좋은 거는 모르겠다. 발목도 딱히 안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눌렀을 때 아파. 그런 분들도 반드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